뭐가 어려웠냐면 그동안 많이 안 나오던 게 막 갑자기 퉁퉁퉁퉁 튀어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었고, 그 다음 3점짜리 앞부분에 보면 8번하고 그 다음에 10번하고 11, 12 이런 것들이 마냥 쉽진 않았거든요. 조금 까다롭다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뽑아왔습니다. 4점짜리 위주로 뽑았고, 그 다음에 3점짜리 중에 원래 8번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10번, 11번 이런 걸 실으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설을 해보고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일단 12번 문제부터 갑시다. 12번 문제부터. 요 문제를 내가 해설을 하려고 한 이유는 많이 안 나왔던 형태이긴 합니다. 얘도. 뭐냐면 부등식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준다. 요런 상태요. 함수의 그래프랑 부등식의 관계입니다. 그럼 부등식이니까 크다 작다를 따질 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는 f'(x)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되죠? 그러면 곱해서 음수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면 도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뭐죠? 요렇게 자르라는 얘기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2. 그래서 도함수가 음수인 구간은 요거니까 x가 2보다 클 때 요렇게 생각하면 돼. 등호가 들어가니까 등호 붙여야 돼요. 맞죠? 그럼 2는 따로 생각하자. 즉 x가 2면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요? 0이 돼버리니까 등호 때문에 무조건 참입니다. 그러니까 2는 그냥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2보다 클 때는 fx랑 y는 2라는 직선인데 거기 친절하게 y는 2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5의 함수값이 조금 아래 4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럼 fx가 2보다 뭐한 거 큰 걸 찾아야 되니까 이쪽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는 게 뭐죠? 3하고 4하고 2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개수니까 그냥 개수만 세면 돼요. 요거 2개. 그럼 똑같이 얘는 양수인 구간이니까 요 구간입니다. x가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fx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2보다 작은 영역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은 맨 처음부터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이거 2개네요. 그래서 이거 2개. 그럼 합치면 최종적으로 5개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렇게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2개를 곱해갖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이걸 한꺼번에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부호를 결정하면 된다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다. 그 다음 문제에서 맨 처음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3부터 7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등호가 안 들어가, 7도 등호가 안 들어가. 그래서 경계를 빼야 된다. 알았지? 13번. 요게 쉽게 나왔죠? 이걸 계산으로 풀면 안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f의 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그러니까 0,0 대칭입니다. 걔를 뭐라 그랬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가 gx래요. 그럼 gx는 1,1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대칭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안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찾아보면 많이는 없습니다. 점대칭 함수. 의 정적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점대칭 함수의 정적분. 얘는 부정적분을 안 해도 된다. 부정적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간에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면 이렇게 끊어서 이걸 A 값이라고 하고 여기를 B 값이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해주면 답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구간의 길이 곱하기 뭐죠? 대칭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된다 그랬죠? x축이 이렇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랬지. 점대칭이니까.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어? 사다리꼴로 바꿀 수 있는 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사다리꼴의 위에 있는 삼각형, 요 삼각형이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답이 뭐가 돼?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꿀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밑변이 구간의 길이가 되고 높이가 대칭점의 y좌표가 된다. 그럼 점대칭 함수가 3차 함수가 하나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4점짜리 쪽에 배치를 시키고 3차 함수로 던져주고 냈으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친절하게 그래프를 다 그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그냥 그 구간의 길이가 0부터 2까지니까 2 곱하기 대칭점의 y좌표 1 해서 답은 2 곱하기 1 그냥 2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막 평행이동 시켜보고 거기서 넓이가 같은 거 다른 거 막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다. 알았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14번 갑니다. 이것도 우리 함수의 극한할 때 정리를 했던 거죠. 곱함수의 연속성이죠. 곱함수의 연속성. 맨 처음에 보니까 gx를 다 그릴 필요 없어. gx가 x는 마이너스 2랑 x는 2에서 지금 뭐가 돼?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따라서 fx는 지금 몇 차 함수래요? 2차 함수라 그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어. 첫 번째 f랑 g를 곱한 게 연속이니까 연속함수의 뭐가? 함수값이 0이죠. 어디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지? 그런 다음에 f에 x 마이너스 a하고 gx를 곱한 게 한 점에서 불연속이래. 그 말은 뭔 얘기죠? 역시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불연속이거든? 똑같이 gx를 쓴 거니까. 그럼 요 놈은 둘 중에 하나에서만 함수값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fx는 x제곱 빼기 4니까 요렇게 가서 마이너스 2하고 2일 거냐? 그럼 이 함수의 뜻은 뭡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한다는 뜻이지. 그렇게 됐을 때 둘 중에 어디서만? 하나에서만 함수값이 0이 되면 된다고? 따라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마이너스 2랑 2 둘 중에 하나는 지나야 되니까. 그럼 요 길이가 얼만데? 4죠. 그럼 여기도 4만큼 갈 거니까 얘는 6이 돼야 되고 여기도 4만큼 갈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이동. 마이너스 4만큼 이동. 이거 두 개가 답인 거죠.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까지는 뭐 편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 자, 얘는 말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걸 읽다가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다. 어렵진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는데 5번씩 각각 던집니다. 가번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1이 나온 숫자가 모두 다르면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긴대요. 그 다음 나번 조건은 두 사람이 같으면 다른 한 놈이 이기고 셋 다 같으면 모두 승자다 이랬지. 근데 A는 1이 몇 번 나왔대? 2번 나왔대요. B는 몇 번 나왔대? 1번 나왔대. 그럼 이미 일단 이거 두 개가 다르잖아. 따라서 다번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를 만족하거나 나를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게 됐을 때 C가 던진 주사위가 세 번째에 처음으로 1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시행의 느낌이죠. 1 말고 나머지를 뭘로 생각해야 돼?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이 안 나오고 1이 안 나오고 맨 세 번째에 1이 나온 거야. 그럼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 A 또는 C가 승자일 확률입니다. 그럼 C가 나온 1의 횟수는 여기 한 번 나왔고 두 번이 비어있으니까 최대 몇 번? 3번 나올 수 있지. 그 다음 2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하는 거야. C가 1이 3번 나오면 한 번, 두 번, 3번, 두 번, 한 번이니까 셋 다 다르잖아. 그럼 가번 조건에 의해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이때는 C가 우승이죠. 두 번이 나오면 두 번하고 두 번 똑같지. 그럼 혼자 B가 다르니까 나번 조건에 의해서 B가 우승입니다. 그럼 세 번째 1이 나오면 1, 1, 2니까 A 혼자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우승이야? A가 우승입니다. 지금 내가 쓴 숫자가 뭐라고? 1이 나온 횟수라고, 횟수. 그럼 결국은 이거랑 이거 찾아라 이거네. 가운데 요거 하나를 그냥 빼는 게 낫죠. 그래서 답은 전체 1에서 C가 1이 나온 횟수가 몇 번? 2번인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한 번만 1이 나오면 되지. 그죠? 그럼 2번 중에서 1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되죠. 독립시행의 확률 2C1.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그럼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직접 더하는 것보다는 이거 빼는 게 훨 낫죠? 그러면 1-에 18분의 5입니다. 그래서 18분의 13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란 말을 보고 뭘 생각해야 돼? 아, 독립시행이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 횟수에 따라서 3번, 2번, 1번에 따라서 누가 우승하는지를 결정해주면 된다. 자, 그게 15번 문제였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26.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속 값이 되는 x의 차가 가번에서 10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16번은 3참수를 내 맘대로 그리면 극대랑 극소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6이래.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가 10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만 쓰면 됩니다. 5하고 13의 비잖아? 그럼 12의 비를 만족할 거니까 답은 24다.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됐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이겁니다. 17번 별 치시고 낯설었습니다. 낯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 수능 29번이 등차랑 등비 수열의 절대값의 합이랑 그냥 합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차 등비에 대한 수능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를 뒤에 조금 더 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할 때도 등차 등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갖고 와서 풀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17번.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페이지랑 7페이지에 7, 8, 9가 전부 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됐죠? 개념 설명을 잠깐 하고 갈 거니까 7페이지 보시면 여백이 좀 있어요. 오른쪽 여백 거기다가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반항 A에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공차를 써주고 n-m 두 개 써주고 A에 m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중간항을 써주면 밑에 있는 첨자들의 차를 공차 앞에 개수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함수로 바꾸면 1차 함수 직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나오거나 1차 함수가 나오면 얘를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 9월 30번에 뭐 나왔어요? 4차 함수 위에 점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랬잖아. 그래서 직선을 내가 그어놓고 우리가 풀었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 F-1하고 F0하고 F1하고 F2가 순서대로 등차일 때 이게 이번 9월 30번 문제였어요. 기억나죠? 오늘 집에 가고 빨리 확인하세요. 그래서 직선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 즉 클레임. 오랜만에 또 클레임. 수열하고 함수하고
누가 큰 집합이야? 함수가 큰 집합이에요.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거든. 그럼 수열은 뭐야? 함수 중에서 정의역이 자연수만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왜 이런 관계가 나오냐면 옛날에 수학자들이 맨 처음에는 다룰 수 있는 게 자연수란 말이야. 소가 있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저거 내 거야. 막 이런 느낌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실수로 확장한 거니까 맨 처음에 수열을 연구하다가 함수로 발전을 시킨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공차 D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 n-m분의 an-am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지? 그 다음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의 식을 쓰면 a1 더하기 a8이 a7 더하기 네모 a의 네모랑 같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네모는 얼마? 1하고 8하고 더하면 9니까 7하고 네모하고 더해서 뭐가 돼야 돼? 9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2를 쓰면 된다. 즉 밑에 있는 첨자의 합이 같으면 등차 수열의 합은 같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차의 합을 생각하면 SN은 어떻게 풀어요? 2분의 초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풀어간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해보면 2분의 2 곱하기 A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곱하기 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N 제곱 앞의 개수가 2분의 D거든요. 그 다음 N의 1차식이 뭐가 되냐면 N 하나 들어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D 플러스 A1. 그래서 초항에서 2분의 D를 뺀 거. 요까지는 사실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식을 기억했다가 대입해버리면 알아서 이게 나오니까. 근데 그걸 정리하는 게 귀찮은 사람들은 이것까지 기억하면 좋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라 그랬어. 근데 특징이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등차의 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SN을 P 곱하기 N 제곱 더하기 Q 곱하기 N이라고 우리가 쓰면 일반항 AN을 구할 때 어떻게 풀어? 원래 SN에서 SN-1을 빼는 걸로 구하잖아? 그지? 근데 N 제곱합의 개수가 2분의 D거든?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 곱하기 N이란 말이야. 따라서 일반항을 구할 때 얘를 일단 미분을 한번 하세요. 그럼 2 곱하기 PN 플러스 Q가 나오죠. 거기서 2차항의 개수 P를 한 번만 더 빼면 일반항이 된다. 요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확장시키면 SN을 P 곱하기 N제곱 플러스 Q 곱하기 N 더하기 R 상수항이 들어있는 2차식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 일반항은 그대로 2pn 더하기 q꼴이 나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n이 1부터 들어가는데 요 놈은 n이 2부터 요거고 초항은 따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특징은 뭐냐면 A2부터 어디요? 아, 여기 P 빼야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면 합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존재하게 된다. 됐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써먹을 건 뭐냐?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고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죠. 그럼 그걸 함수로 바꾸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등차의 합이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무조건 뭘 지나? 0,0을 지나게 돼요. 됐어?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는 4가지가 생깁니다. 4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생각해봐. S1이 얼마지? A1이죠. 그럼 여기 0이니까 1이 여기 있으면 초항이 무슨 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그지? 그 다음 S2를 구했을 때 더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 말은 뭔 말이죠? 음수를 더한다는 얘기지. 맞아. 이해됐어? 그럼 얘는 일단 초항 A1은 무슨 수? 음수. 오케이? 그럼 공차는 0보다 커져야 돼요. 왜? 그래야 가다가 중간에 올라갈 수 있어. 뭔 소리냐면 합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는 얘기는 중간에 양수를 더하는 게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음수를 계속 더하면 감소하다가 일반항 자체가 0보다 커지는 순간 양수로 바뀌어서 양수를 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초항과 공차가 부호가 반대가 될 때, 그럼 초항 A1이 0보다 작고 공차도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일반항 AN을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봐요. 그럼 공차 마이너스 2죠. n에다가 1 대입하면 초항도 음수지. 그럼 SN은 뭐가 됩니까? 시그마로 쓰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4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없어지고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n이죠.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0의 오른쪽만 그리면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초항과 공차가 부호가 같으면 계속 감소. 근데 초항이 음수면 감소. 됐지? 그럼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을 거야. 얘는 뭐냐면 요놈하고 부호, 얘는 그냥 n제곱 플러스 5n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맞아. 그럼 미분하면 2n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2n 더하기 4죠. 공차 D가 0보다 크고 초항도 0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계속 감소. 그래서 초항 공차가 부호가 똑같아.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야. 그러면 0의 오른쪽에서는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한다. 부호가 반대면 이렇게 가는데 초항이 음수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고, 그럼 맨 마지막은 초항이 양수, 공차 D가 0보다 작으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조심할 거는 수열하고 함수는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에서 무조건 최대값을 가지겠죠. 2차 함수니까. 근데 수열은 꼭지점의 x좌표가 자연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돼. 뭔 소리냐면 요놈의 입장에서는 얘의 최대값을 가지겠지. 그럼 이때 있는 이 점의 좌표가 이게 자연수면 그때 최대가 되고, 자연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 2분의 4, 5야. 그럼 2분의 5에서 최대값을 못 가지죠. 그러니까 이거의 왼쪽 2하고 3에서의 함수값은 서로 어떻게 돼? 같고 거기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됐죠? 이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봐. n에 대한 2차식이면 등차의 합이다. 거짓말이죠.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의 합입니다.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지. 그럼 첫 번째 항을 뺀다고 생각하면 n에 대한 2차식이면 무조건 등차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가보자. 이번에 이거 틀렸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맞추면 돼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일단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래요. 그 다음 S10은 얼마?
S50이랑 같고 그게 10으로 똑같대. 그 다음 Sn은 n이 얼마일 때? 30일 때 최대값을 가진대. 자, 그럼 Sn이니까 n이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0의 오른쪽만 봐야 돼? 여기도 0의 오른쪽만 봐야 돼? 0의 오른쪽만 봐야 돼? 0의 오른쪽만 봐야 돼? 얘네 두 개는 최대값 없죠. 요 놈은 뭘 가져? 최소값을 가지지. 얘는 뭘 가져? 최대값을 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Sn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쌤, 이게 무조건 초항을 지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상수항이 0일 때만 초항을 지날 거야.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럼 X축의 위치를 그리지 말자. 이런 상태야.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확인할 거. 칠판 봐봐. 꼭지점에서 자연수면 거기서 최대값을 가진다 그랬죠. 근데 꼭지점이 자연수가 아니면 그거의 왼쪽 오른쪽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따라서 이 식을 봤을 때 30이라는 요 숫자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될까 안 될까를 결정해야 돼. 그걸 뭘로 결정하느냐? 함수값이 두 개 같잖아. 2차 함수는 무슨 대칭? 선대칭이죠. 그러니까 10하고 50의 가운데가 뭐가 돼야 돼? 꼭지점의 x좌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것보다 얘를 보고 꼭지점의 x좌표는 10하고 50의 가운데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 가운데가 30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간에 50이 있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y는 10이라는 직선이면 얘가 50이고 얘가 얼마? 10이다. 이런 상황인 거야. 됐나요? 그럼 이놈의 y좌표는 얼마? 410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50보다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 SM하고 S50을 비교했을 때 SM이 더 커요. 아까 했던 거야. 함수의 그래프랑 부등식의 관계입니다. S50이 얼마지? Y는 10이거든. 그럼 SM이 10보다 커야 되니까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M은 무슨 수? 자연수니까 50보다 하나 작은 뭐부터? 49부터 10보다 하나 큰 얼마? 1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PQ의 값을 찾았어요. 그럼 구하는 게 시그마. K는 11부터 49까지죠. 그리고 AK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돼? 시작이 1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1부터 49까지 해서 1부터 뭐까지를 빼면 돼? 10까지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S49에서 S10을 뺀 게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반항을 더할 거니까 그게 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항 AN은 합이 아니니까 시그마 AN을 해야 그게 합이 된다. 그럼 S10은 문제에서 10이라고 했고요. S 뭐만 구하면 돼? 49만 구하면 되죠. 그럼 SN에 10만 세우면 되겠네. 꼭지점의 좌표가 30,410이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지. 그래서 SN을 뭐라고 식을 세워? 최고차의 계수 P라고 쓰고 N-30 전체 제곱 더하기 41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그때 P는 어떻게 구해? 함수값이 하나 필요하죠?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 S50이 얼마? 10이다. 그럼 P 곱하기 50에서 30 빼면 20 제곱하면 400 더하기 412 10이 돼야 돼요.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S49는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더 빨라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에 49에 30 빼면 19에 제곱 플러스 410입니다. 되죠?
19제곱 그냥 계산하면 돼. 얼마지? 361인가요? 해봤어요 아까. 설마 암산했을까? 19 곱하기 19 하면 361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61 더하기 410이고 10을 뺄 거니까 400에서 361을 빼니까 39가 답이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설명. 봐봐. S49니까 50보다 하나 작죠.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써도 되지? S50에서 A50을 뺀다고 생각해도 되죠. 맞아요? 그럼 S50이 10이잖아. 그럼 이거 없어야지.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A50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다시 S49에서 S10을 빼는 건 알겠죠? 근데 이게 50하고 생각하면 A50 한 개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S50에서 A50을 빼주면 S49가 돼요. 근데 S50이랑 S10이 같으니까 죽고 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합이 이거니까 일반항 A에는 아까 뭐 하라고? 미분하라 그랬지.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n 빼기 30 거기다가 뭘 빼라 그랬어? 최고차항을 한번 빼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이 최고차항의 개수지. 그걸 뺄 거니까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61이네. 그럼 여기다가 50 대입하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61이니까 마이너스 39죠. 그거에 부호 반대니까 답이 39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등차수열의 합을 n에 대한 2차식으로 볼 수 있고 n에 대한 2차식을 등차수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자, 그럼 연습해보자. 넘겨보세요. 7번입니다. 연습. 함수 fx가 f3하고 f15가 똑같대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뭐라고 해서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줬지? 그래프를 보니까 요렇게 됩니다. 됩니까? 그럼 질문. 얘가 n에 대한 2차식입니까? 뭔 말이냐면 그 함수의 그래프가 2차식으로 보이니? 2차 함수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문제에서 2차 함수단 말은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f 뭐가? n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sn이다 라고만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랑 비슷한데 2차 함수란 말만 뺀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준 거야. 그 다음 여기 뭐 3이라는 숫자랑 15라는 숫자의 함수값이 서로 뭐하다고? 같다 이거죠. 맞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am 플러스 a15까지를 더해서 0보다 작대. 그럼 이 표현이 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100개 갖고 그냥 출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2009년 문제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돼? F에 뭐에서? 15에서 F에 뭐? M-1까지를 빼면 되죠. M부터 더할 거니까 이거 앞에 것까지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0보다 작을 거니까 이 식은 F15랑 F의 M-1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커 이런 얘기라고. 그럼 뭐부터야? 이게 Y는 F15니까 15보다 하나 작은 14부터 3보다 하나 큰 4까지. 누가? M-1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M-1이 4부터 14까지니까 M의 범위는 5부터 15까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5가 답이다. 풀고 났더니 저거랑 거의 똑같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다음 9번 이것도 별 하나 쳐보시고 아까 내가 그래프 4개 그려준 거 기억나요? 아까 이쪽 자리에서 초항이 양수, 공차가 양수 이 4가지로 분리해줬죠. 자, 뭐라고 됐냐면 초항 A1이 60이래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TN이 SN의 절대값입니다. 그치? 자, 그렇게 됐을 때 가번 조건이 T에 19랑 T에 20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대요. 그 다음 T에 20하고 T에 21은 둘이 같답니다. 초항이 양수잖아? 그럼 S1이 무슨 수죠? 60 양수죠. 맞지?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계속 증가하거나 지금처럼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이런 두 가지가 나와. 요게 뭐라고요? 초항이 양수, 공차 D가 음수일 때 얘는 초항이 양수, 공차 D도 양수일 때 됐지? 그럼 얘는 어차피 무조건 양수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도 그냥 그대로 이거지. 그럼 이건 항상 증가니까 뭘 만족 못하냐면 함수값이 같아지는 두 개가 생길 수가 없어.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이해됐어? 따라서 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돼? 그 다음 잘 봐라.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식으로 안 푼다. 실판 보세요. 20하고 21의 함수값이 서로 뭐하다고? 같다고. 그럼 이게 얼마로 같게? 모르지. 그럼 y는 알파 이렇게 찍어보면 알파를 찍어보면 y는 알파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2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됐어? 물론 얘랑 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20하고 20이라고 몇 개 차이나? 하나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밖에 차이 안 나니까 함수값이. 됐어? 그 바로 다음 숫자의 함수값이 서로 뭐하다고? 같다고. 그럼 구간의 길이가 1만큼이 돼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후보입니다. 얘가 20이고 얘가 21일 거 아니야. 그러면 19는 어디 있어? 이거보다 바로 왼쪽에 여기 19가 있죠. 그럼 t의 22, t의 19보다 작죠. 왜? 요 점을 기준으로 이거의 왼쪽에서는 절대값을 씌워도 그대로니까 S19랑 S20 이런 관계란 말이야. 얘가 되면 t의 19하고 t의 20하고 비교하면 t의 19가 더 커. 그래서 안 돼. 따라서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1이다. 이런 느낌인 거라고.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 2분의 41. 그리고 여기 19가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점의 x좌표가 얼마게? 꼭지점의 x좌표는 두 근의 합이 얼마지? 절반이죠. 근데 하나의 근이 0이란 말이야. 그 다음 이 새끼를 알파라고 하면 0하고 알파 더한 게 가운데가 이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41이죠. 이해됐어? 20과 21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2개 더한 거 41. 그럼 방정식의 근은 0하고 41.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tn과 t의 n 플러스 1이 요렇게 되는 걸 찾으래. 뭔 소리야? 감소하는 걸 찾으란 얘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증가죠. 여기가 감소지. 됐어? 이때 주의할 거는 여기 지금 21이 있잖아. 그거랑 함수값이 같은 게 얼마야? 20이죠. 그럼 20과 21은 감소하는 구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20은 안 되고 n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21부터 대입해야 돼. 그래야 21하고 22의 함수값은 21의 함수값이 더 커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점의 x좌표가 지금 41이거든. 이 41이 무슨 수죠? 자연수 맞죠? 그러니까 40을 대입하면 t의 40과 t의 41은 이렇게 큽니다. 그럼 t의 41하고 t의 41을 비교하면 이렇게 바뀌죠. 여기가 40이죠. 따라서 얘는 안 되고 요거까지다. 그럼 21부터 40까지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21, 최대값은 40. 합치면 61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물론 얘를 식으로 풀 수도 있어. 등차수열의 합을 초항이 60으로 줬으니까 n에 대한 공차만 미지수로 찍고 n에 대한 2차식으로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20 대입하고 21 대입한 게 서로 같다. 그럼 이것도 두 가지로 쪼개야 돼. 둘 다 안쪽에 들어있을 것이냐,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 것이냐. 그럼 절대값이 같을 거니까 그냥 둘 다 바뀐 거랑 하나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고 비교하면 얘를 만족 못하는 게 한계가 생깁니다. 그게 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거 빼고 요거 다 해갖고 풀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그래프로 우리가 풀어버렸어요. 지금 이 표현이 이번 문제랑 비슷하죠. S10하고 S50, S21, S20.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 18번. 문제가 좀 길어서 짜증난 거야.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숫자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뽑은 숫자들을 다 더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꺼낸 공은 다시 안 집어넣어요. 비복원 추출이야. 첫 번째 꺼낸 공이 짝수이거나 끊어요.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꺼낸 게 짝수. 그럼 멈춰. 그럼 맨 처음에 꺼낸 게 홀수면 계속 진행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합이 뭐가 되면 짝수가 되면 멈춰 이 얘기죠. 그럼 1부터 9까지 해서 1, 3, 5, 7, 9 홀수는 5개, 2, 4, 6, 8 짝수는 몇 개? 4개 있죠. 그럼 첫 번째 가번 박스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 첫 번째 공에 적힌 숫자가 홀수일 때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이후에 홀수가 몇 번 더 넣으면 된다고? 한 번만 더 넣으면 무조건 멈춘다고. 그랬을 때 짝수가 적힌 공이 4개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거는 그 말은 뭔 말이야? 홀수 나오고 짝수 4개가 다 나오란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홀수가 나오면 멈춰 이 얘기죠.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6번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x가 1일 때는 첫 번째가 짝수니까 9개 중에 4개.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 첫 번째랑 두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모두 홀수이므로 9p 2분의 5p 조합이 아니라 순열을 써라 이 얘기죠. 그럼 x가 k일 때는 이게 k번째야. 이게 첫 번째고 1부터 k번째까지 해서 홀수는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그럼 짝수는 몇 번 나와야 돼? 여기 홀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오면 중간에 몇 개 있죠? k-2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전부 다 짝수면 된다고?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홀수가 5개지. 5개 중에서 홀수 2개를 뽑아. 그 다음에 이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패. 즉 그냥 5p라고 쓰면 된다고. 그럼 짝수도 마찬가지로 뽑아서 배열까지 하면 되죠. 짝수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k-2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해 이거죠. 그럼 그 2개를 곱해주면 답입니다.
그래서 나번 박스는 이거 4p의 k-2 곱하기 5p이다. 그럼 거기다가 뭐 대입하라 그랬냐면 4를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4p2 그럼 4 곱하기 3 5 곱하기 4 그래서 240 그럼 합치면 246이죠.